안녕하세요. 고려특강 게임 기획자 이야기 소개를 맡게 된 노아시스템 기획팀장 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게임 기획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좋은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이란 유저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며 살아있는 디자인을 좋은 제품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게임은 대중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좋은 놀이공간이 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좋은 놀이공간입니다. 이런 면에서 게임 기획 개발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개발팀에서는 기획팀, 그리고 그래픽팀, 클라이언트팀, 서버팀,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기획팀은 오늘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기획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시작과 끝을 맡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게임의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계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진행하는 것을 기획팀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진행하면서 개발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개발 진행 완료일이 틀리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팀입니다. 게임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발팀과 할 일과 그리고 스케줄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팀입니다. 기획팀이 게임의 처음과 끝을 맡고 있다면 그래픽팀은 게임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부터 배경,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FX 모든 것은 그래픽의 팀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픽팀은 좀 더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편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고민하고, 그리고 길을 찾을 때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유저들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이나 FX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을 클라이언트 팀에서 게임상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생명력을 넣어줍니다. 클라이언트 팀에서는 많은 오브젝트들을 관리하다 보니 좀 더 가볍고 그리고 고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합니다. 낮은 사양에서도 게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가 더 편한 컨트롤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담당하는 팀입니다. 클라이언트 팀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움직인다면 서버팀은 게임 내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벨처럼 또는 몬스터 AI처럼 유저들마다 다르게 세팅되는 값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들을 모든 정보들을 서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팀에서 갱 로컬에 대한 화면을 고민한다면 서버팀에서는 동시 접속하는 모든 유저들의 원활한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팀입니다. 이 밖에도 게임 개발팀에는 효과음이라던가 BGM을 담당해주는 사운드팀, 그리고 게임이 출시되기 전이나 업데이트 전에 테스트를 거쳐서 밸런스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QA팀, 그리고 현재 대중들의 재미 요소라던가 어떻게 고객들에게 게임을 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마케팅팀, 그리고 운영팀, 홍보팀, 경영지원팀, 웹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현재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될 게임 기획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기획팀에는 밸런스, 레벨 디자인, 그리고 퀘스트, 시스템, 그 밖에도 사운드라던가 아니면 시나리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게임 기획팀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밸런스 팀은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갖고 있는 능력치라던가 그리고 몬스터가 갖고 있는 능력치 그리고 두의 대립 이런 관계들을 맺어주는 그리고 또는 상성관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팀입니다. 밸런스 팀에 좋은 스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를 좋아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타입의 분들이 밸런스 팀에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애언이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말이 아니라 수로 증명해 보이는 게 밸런스 팀의 스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엑셀이 기본적인 시뮬레이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엑셀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팀의 담당자들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게임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는 내용들인데요. 전사가 너무 강하다든지 본인들이 플레이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강하다, 약하다 또는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몬스터들에 대해서 너무 재미없다 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거진 다 밸런스 팀으로 피드백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 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머리 아픈 일이 없도록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좋은 밸런스란 뭘까요? 공평한 것, 그리고 특별한 것. 모두 다 평등한 것은 싫어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것은 필요하지만 나만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하겠죠. 각각의 구성원들, 각각의 캐릭터들, 각각의 보스들에게 하나씩의 이점을 주고 서로 간의 상성관계를 맞추는 일. 이게 바로 밸런스 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서는 가위바위보, 게임의 기본이죠. 서로 다르면서 평등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밸런스 팀의 최종 목적입니다. 전사는 마법사에게 약하지만 마법사는 로그에게 강하고 로그는 전사에게 약하지만 전사는 또 로그에게 강한 이런 한계가 강하면 한계가 약한 이런 상성관계를 맞춰가면서 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치값들을 계속 바꿔가는 포지션입니다. 그렇게 맞춰진 포지션들을 피격자와 공격자로 나누어서 데미지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횟수는 맞는지 그리고 시간은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엑셀로 시뮬레이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밸런스에서 가장 좋은 것은 최상의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더라도 혼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면서 또는 서비스 전에 테스트 요원들, FGT라 CBT 등의 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밸런스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FGT, CBT 등의 테스트를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엑셀상에서 시뮬레이터를 돌려보고 그 값이 게임에서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또 테스트하고 계속 반복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상성관계가 맞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밸런스 팀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는 레벨 디자인 파트입니다. 공간 감각이 좋아서 평상시에는 평면보다는 입체적인 상상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어울리는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이나 크라이 엔진 또는 자체 개발 엔진들에서 제공하는 툴로 3D 상에 몬스터, 오브젝트, 건물 또는 NPC, 몬스터들을 배치하는 포지션입니다. 몬스터들 패턴 또는 건물의 배치 또 전쟁에 필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레벨 디자인 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레벨 디자인 팀에서 많이 듣게 되는 피드백입니다.
몬스터 사냥이 너무 지루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다든지 사냥터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몬스터 객체수가 너무 적다든지 또는 길 찾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레벨 디자인 팀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좋은 레벨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냥터의 싸움 또는 지루함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잘못된 레벨 디자인이 요인입니다. 사냥터의 경우 버려지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몬스터 패턴을 다양화하여서 좀 더 재미있고 쾌적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치하는 것이 레벨 디자인의 최종 목적입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쾌적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분란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레벨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벨 디자인을 역시나 혼자의 힘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몬스터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존들을 돌게 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테스트를 거쳐서 유저들이 방향이라던가 동선에 대해서 서버팀과 통해서 로그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지역이 없는지, 그리고 사냥터가 한 곳에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동선 문제로 퀘스트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집중된 지역과 집중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배치를 재배치를 하거나 좋은 퀘스트를 갖다 넣거나 드랍률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밸런스 팀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는 퀘스트 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레벨 디자인이든 그리고 밸런스 팀이든 퀘스트 팀이든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레벨 디자인에서는 퀘스트 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퀘스트 팀에서는 반대로 레벨 디자인의 배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파트인 퀘스트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글에 관심이 있고 이야기의 키워드를 잘 찾아내는 타입이라면 퀘스트 팀에 잘 어울리시는 분들입니다. 세계관을 곳곳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와 시스템 그리고 테이블 구조를 알게 됩니다.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포지션입니다. 글로 상대방을 유혹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퀘스트는 왜 필요할까요? 손쉬운 레벨업을 위해서 아니면 레벨 디자인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퀘스트라 하면은 과거에는 거의 게임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도 유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와우로 인해 유저들의 상식이 바뀐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에 게임이 돌입을 함으로써 퀘스트는 단지 레벨업만을 위한 퀘스트가 아니라 스토리로 게임의 몰입 역할을 도와주고 사냥 동선에 대한 유도를 해주고 게임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자연스러운 갈등 관계를 조정해주면서 레벨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포지션입니다. 다음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스템 팀의 스킬로는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하면서 새로운 물건을 보면 분해부터 해보려는 타입, 또는 게임을 하면서 이 컨텐츠가 운영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유저들이라면은 게임 시스템 팀에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한 개의 컨텐츠가 다른 컨텐츠를 만나고 또 다른 컨텐츠를 만났을 때 상쇄작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컨텐츠가 들어감으로써 대중이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가장 많이 하는 포지션입니다. 탑파트 작업자들, 클라이언트 팀, 서버 팀, 그래픽 팀. 공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게임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일까로 연결됩니다. 컨텐츠 하나하나가 게임에 대한 목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에게 재미를 위한 것도 있고, 재미를 줄 수 있어야 유저가 있을 수도 있고, 게임을 그런 식으로 보자면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파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차별화가 돼야지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팀에서는 게임의 질을 높이고 게임의 재미를 추구하고 게임을 하는 목적을 고민하는 팀입니다. 이 게임은 왠지 모를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유저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 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기획자들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사운드 관련된 포지션의 분들 같은 경우는 효과음이라던가 BGM이라던가 적절한 타이밍에 사운드들을 넣어줌으로써 좀 더 생동감 있는 게임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는 작가분들의 도움으로 세계관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실제 작가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게임이 개발되는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웹팀 또는 해외 퍼블리셔 팀 또는 그리고 그 유료화 관련된 상품들을 개발하는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획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기획이다 보니 상상력이 가장 필요한 포지션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프로젝트 관리 등이 기본적으로 기획자들이 갖춰야 되는 자질입니다. 상상력은 머리에서 나온 게임 내에서 꼭 필요한 컨텐츠,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디어는 이건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게임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낸 다음 이게 게임 목적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이 컨텐츠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사용자가 불편함은 없는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팀과의 회의를 통해서 실제 게임에 구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게임에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상력을 계속 키워가는 게 기본 스킬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개발을 하다 보니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끄럽거나 하다고 그때 질문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때 결정하지 않은 일들이 피드백이 돼서 부메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이 논리적인지, 논리적이지 못하는데 어거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상대방마다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PM을 설득할 때, 그리고 프로그래머를 설득할 때, 그래픽 디자이너를 설득할 때, 그리고 유저를 설득할 때는 대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이 안 생기고 가는 경우들도 많지만 논쟁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옳은 결정은 없습니다. 항상 최선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거며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논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구는 옳다,
누구는 틀리다. 이거에 대해서 가리기 위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지션은 문서화 스킬입니다. 문서를 쓸 때는 항상 누가 보는 문서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도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대화법이 달라지듯이 문서 역시나 누가 보는 문서이냐에 따라서 유저가 보는 문서인지 또는 PM이 보는 문서인지 개발자가 보는 문서인지에 따라서 문서의 내용과 문법은 틀려지게 됩니다. 또한 작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1대1 작업의 경우에서는 대화가 더 빠르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예로 경매장을 예를 들자면 경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UI가 필요하고 그래픽 디자이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클라이언트 상에서 작업자들이 또 필요합니다. 게임 화면에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매장에 올라가는 수많은 DVD를 저장하는 서버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획자, 벌써 인원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컨텐츠가 작을 때는 상관없지만 큰 전쟁 컨텐츠를 하게 되면 될수록 작업자들은 더블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마다 문서를 작업하지 않고 직접 가서 대화를 유도하게 되면은 시간은 길어지고 대화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팀에서는 문서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의사 전달 과정에서 잘못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류들을 최소화시켜 주고요. 문서는 항상 서술형보다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요점 정리 같은 서머리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문서가 시뮬레이션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뮬레이션 된 그 과정의 문서가 개발자들을 만남으로써 또 한 번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끔은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끔은 가능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문서화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차후에 후배들이 이 문서를 봤을 때 또는 같은 컨텐츠를 작업하게 됐을 때 이런 내가 겪었던 오류들, 같은 과정들을 겪지 않게 됩니다. 문서는 같이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것들도 있지만 기획 포지션에서는 이거는 정보입니다. 다른 기획자들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컨텐츠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게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게임 안에 들어가서 유저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이게 언제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지, 언제쯤 오픈이 되는지, 언제쯤 패치가 들어가는지, 업데이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각각 작업자들이 본인들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일이 걸린다던가 반나절이 걸린다던가 3시간이 걸린다던가 이 작업들 시간들이 뭉쳐져서 완료일이 계산이 됩니다. 모든 개발팀들은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팀의 부하로 멈춰 있게 되면은 다른 팀들은 돌아갈 수 없는 게 게임 개발팀의 기본입니다. 한쪽에 너무 많이 일이 몰려 있지는 않은지 또는 너무 한쪽에서 일이 없지는 않은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도 게임이 나오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빨리 나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아이디어를 스케줄을 짠 이후에 완료 시점엔 개발자들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만들었던 컨텐츠가 게임에서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 수정해야 되는 사항들은 없는지 버그 사항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발팀과 공유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에 대해서 게임에 언제쯤 들어갈지를 알고 그리고 이게 완료되었을 때 유저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그 목적성을 같이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유저들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팀도 이끌어 나가는 게 바로 기획팀의 역할입니다. 게임 기획의 기본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이라던가 또는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니드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필요한 컨텐츠가 생겨나게 되면은 프로토타입의 기획서를 작업하게 되고요. 유저 입장에서 많은 상상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재밌을지에 대해서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과 할 일과 그리고 언제쯤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개발이 끝나는 동안에 기획자들은 프로그램이라던가 UI라던가 그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개발팀과 같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테스트 및 수정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OK가 나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게임 기획자인 분들도 많겠지만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 있는 포지션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밸런스도 그리고 레벨 디자인도 퀘스트도 자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잘하는 분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퀘스트에 관심이 있다면은 퀘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주세요. 포트폴리오에는 평상시에 그냥 퀘스트에 관심이 있다 보니 썼던 시나리오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컨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역기획서를 썼던 포트폴리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시에는 자신의 열정을 최대한 표현해 주세요.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는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열정을 낸 적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하면서 하루에 2시간밖에 잔 적이 없다 라는 것도 나름 메리트 있는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일을 할 때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또는 한 달에 2권씩 책을 꾸준하게 읽었다. 이것도 본인을 어필하는 매력일 겁니다. 항상 본인이 꾸준하게 했던 일들, 그런 일들도 많이 표현을 해주세요. 그분이 갖고 있는 매력은 분명히 꾸준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기획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기획자들이 전문가적인 성향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찔끔찔끔해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언가를 하나를 파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저도 경력이 굉장히 높지만 끊임없이 아직도 궁금한 게 많고 아직도 게임 분야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배우려고 하세요. 상대방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유저들에게 배우려고 하세요.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것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뭐니 해도 지금 만드는 게임을 즐겨야 됩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게임, 아마추어 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모바일 팀, 그리고 MMORPG 팀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만드는 게임이 재밌지 않은 걸 대중에게 재밌다라고 어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인이 만들고 있는 게임을
본인부터 재미있게 즐기십시오. 그리고 대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세요. 나는 이 컨텐츠가 이러이러해서 재밌었지만 다른 유저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 컨텐츠인가? 우리 게임을 즐김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요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고려 특강 게임 기획자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